학생 A는 숫자 1, 8이 각각 하나씩 적혀 있는 두 장의 카드 중 임의로 한 장을 선택하여 선택한 카드에 적힌 수가 8일 때만 선택한 카드를 바닥에 내려놓고, 그죠? 학생 B는 숫자 2, 3, 4, 5, 6, 7 각각 하나씩 적혀 있는 6장의 카드 중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선택하여 선택한 카드에 적힌 수가 자연수 n보다 작거나 같을 때만 선택한 카드를 바닥에 내려놓는다. 자, 카드 중에서 어느 하나를 뽑아가지고 조건에 맞으면 카드를 바닥에 내려놓는다는 얘기네. 오케이. 다음 규칙에 따라 학생 A가 큐를 받을 확률을 P, 학생 B가 큐를 받을 확률을 Q라 하자. 오케이. 규칙을 보면, 자, 카드를 내려놓는 학생이 2명이면 둘 다 학생 A, B 둘 다 카드를 내려놓으면 더 큰 수가 적힌 카드를 내려놓은 학생만 Q를 받는다. 오케이. 카드를 내려놓은 학생이 한 명이면 한 명만 내려놓을 수도 있겠죠. 그때 카드를 내려놓지 않은 학생만 Q를 받는다. 카드를 내려놓은 학생이 없으면 어느 학생도 Q를 받지 못한다. 오케이. 자, P와 Q가 같다일 때, P와 Q, PQ가 뭐랬죠? 자, 다시 여기 있네요. 학생 A가 Q를 받을 확률이 P, 학생 B가 Q를 받을 확률이 Q. 오케이. 그 두 확률이 같다일 때 24n 플러스 P의 값을 구하라. 다시 말해서 n을 구하고 P를 구하라. n은 7 이하의 자연수래요. 그리고 P는 A가 Q를 받을 확률. 자, n이 뭐였죠? 자,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그쵸? 여기 있네요. 자, 학생 B가 카드를 하나 뽑아가지고 그 카드에 적힌 수가 어떤 자연수 n보다 작거나 같을 때만 카드를 바닥에 내놓는다겠어요. 오케이. 자, 이 문제 확통 문제 30번 문제죠. 와우. 어렵죠? 자, 별표 쳐놓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사건 상황이 정말 복잡해. 이 사건 상황을 먼저 깔끔하게 좀 정리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이제 수학 문제를 풀 때 어떤 조건이 복잡하거나 또는 어떤 조건의 관계가 막 얽혀 있으면 문제 풀기 어려워요. 그때는 최대한 심플하게 규칙을 파악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하시라고.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학생 A, B가 있고요. 어떤 카드를 내려놓는 게 있고 내려놓지 않는 케이스가 있고, 그리고 내려놓는 학생의 수에 따라서 규칙이 정해지지.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표를 그립시다. 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또 하나 이렇게 그래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두 사람이죠. 자, A와 B 나눠서 생각을 해보자. 사건 상황. 자, A가 보면 숫자 1과 8 중에 8을 선택했을 때만 카드를 바닥에 내려놓는데, 자, 8을 선택할 수도 있고 2를 선택할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죠. 그럼 8을 선택하면 카드를 바닥에 떨고, 동그라미라고 합시다. 카드를 바닥에 떨고. 오케이. 그리고 자, B를 보면, 자, B 같은 경우는 n이 얼마인지 몰라. 이거 찾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n보다 작거나 같을 때만 바닥에 내린대. 그러면 n 작거나 같다 이하죠. 그러면 n 이하면, 그제 카드 하나 뽑아서 n 이하면 바닥에 내려놓고, 그게 아니면 n 초과면 바닥을 내리지 않아. 잠깐. 8일 때 바닥에 내려놓고 1일 때는 바닥에 내려놓지 않죠. 오케이. 요놈 수정하겠습니다. 1은 바닥에 내려놓지 않아요. 오케이. 동그라미는 바닥에 내려놓는 거, 가위는 바닥에 내려놓지 않는 거. 그러면, 자, 이런 상황일 때 이것밖에 없잖아요, 지금. 배반 사건으로. 그러면 첫 번째, 만약 이 케이스, A는 8을 그러니까 둘 다 바닥에 내려놓는 거죠, 카드를. 그러면 이 규칙 따라가야지. 카드를 내려놓은 학생이 2명인 거야. 그러면 더 큰 수가 적힌 카드를 내려놓은 학생만 Q를 받아요.
그러면 A는 8을 내려놨죠? 그러면 B는 2, 3, 4, 5, 6, 7. 그쵸? 8이 더 크죠? 그러니까 얘는 A를 Q를 줘야지. A가 Q를 받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검산. 그쵸? 맞아요. 더 큰 수가 적힌 카드를 내려놓은 학생만 Q를 주니까 A한테 Q를 줘. 그러면 여기는, 자, 이 케이스는 뭘까요? 자, 이 케이스는 A는 바닥에 내려놓지 않고 B는 바닥에 내려놨어. 그러면 카드를 내려놓은 학생이 한 명이겠지? 그때 이 조건. 자, 카드를 내려놓지 않은 학생만 Q를 받는다. 그러니까 뭐야? A한테 줘야 된다는 얘기네. A가 카드를 내려놓지 않았으니까. 아는 학생만. 오케이. 그리고 카드를 내려놓은 학생이 없으면 여기는 꽝. Q를 받는 사람 없어. 그리고 여기를 봅시다. 이거는 자, 카드를 A만 내려놓은 거죠. 그러면 카드들을 내려놓지 않은 학생만 Q를 주니까 얘는 B가 받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자, P와 Q가 같다겠죠. 그러면 P가 뭐야? A가 Q를 받을 확률이야. 그러면 어떤 케이스? 바로 이 케이스인 거지. 이 케이스. 요 확률을 구해주자고요. 오케이. 그러면 자, 배반 사건이죠. 첫 번째, 여기 두 번째 경우 배반 사건. 그러면 P를 구해보자. P는 자, 일단 8을 뽑아야 돼. A가. 그러니까 확률 2분의 1. 그리고 B는 뽑은 수가 n 이하가 돼야 돼. 그러면 뽑은 수가 n 이하가 된다고. 그러면 n이 얼마냐? 자, 모르죠. 일단 카드가 총 몇 장이야? 6장이야. 그러니까 총 6장 중에서 자, n이 만약 2라면 자, 2 이하의 카드를 뽑는 경우의 수 한 가지죠. n이 2면 한 가지. 만약 n이 숫자가 3이면 3 이하의 카드를 뽑는 경우의 수 두 가지죠. 그러면 n이 4면 세 가지, 5면 네 가지. 아하. 그러니까 총 몇 가지야? 그렇죠. n-1가지죠. 맞아요, 안 맞아요? 자, 다시. 자, n이라는 숫자가 뭔지를 몰라요. 근데 만약 자, n이 2라면 2 이하의 수를 뽑는 경우의 수 한 가지라고. n이 2면 한 가지. n이 3이면 그죠? 3 이하의 뽑는 카드 수 두 가지. n이 4면 세 가지. n이 5면 그쵸? 네 가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자, n이라면 n 이하의 카드 수는 몇 개가 있다? n-1개가 있다. n-1가지다 이 말씀이지. 오케이. 이거 잘해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아래쪽 두 번째 자, 더하기. 자, 1을 뽑아야 돼요. 확률 2분의 1이죠. 곱하기. 그 다음에 n 이하가 나와야 돼. n 이하가. 그럼 뭐예요, 이것도? 6분의 n-1. 아이고, 이런 멍청한. 자, 이거 어차피 a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면 이렇게 세야 되겠지. a는 무조건 상관이 없어. 확률 1. 그리고 b만 자, 6개 카드 중에서 뽑았을 때 그게 n 이하일 경우의 수인 거야. 그러면 n이 그쵸? 6분의 n-1. 이렇게 그냥 한 방에 풀어버리면 깔끔하겠죠. 응? 오케이. 그 다음 이제 Q를 조사해 보면 Q라는 건 B가 Q를 받는 확률이에요. B가 Q를 받을 확률. 그러면 자, B가 Q를 받으려면 A는 8을 뽑아야 돼. 확률 2분의 1 곱하기. 그리고 B는 N보다 큰 수를 뽑아야 돼. 초과된 수. 그럼 확률 뭐예요? 요건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되겠네. 전체 확률 1에서 그쵸? 요 확률 이 사건으로 생각해버려요. 6분의 n-1의 확률을 뺀 거. 요걸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계산해보면 2분의 1에 곱하기 6분의 2합 6 마이너스 1, 7 마이너스 n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PQ가 같대요. 그러면 6분의 n-1은 자 2, 6에 12분의
7-n하고 같다 이 말씀이지. 계산하면 6, 22, 2n-2는 7-n, 3n은 9가 되고 아이고 n이 3이 나오네. 됐습니까? n이 3. 그러면 이때 자, p도 구해야겠죠? p가 뭐였냐? p는 그쵸 6분의 n-1이었어요. 6분의 n-1. 근데 n이 3이래. 3-1. 그러니까 6분의 2, 3분의 1이 되겠죠. 오케이.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값이 24 곱하기 n 플러스 p예요. 요거 구하래. 그럼 24 곱하기 3분의 10이죠. 그러면 8에 24, 80이 최종적인 답이겠네요. 오케이. 야, 이 문제는 이거 사건 상황을 이렇게 딱 정리해버리는 순간부터는 되게 심플하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네. 그죠? 이런 식으로 뭔가 규칙이 되게 다양하고 복잡할 때는 사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오케이. 잘 정리합니다.